사무총장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입니다. 먼저 2026년 기자간담회 첫 번째인데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된 겁니다. 이미 우리 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관련된 규정들은 다 당원당의 규정을 통해서 마련했고 관련된 시행 지침까지 준비해서 시도당과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7일까지 광역단체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요청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격검증이 시작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 입장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뤄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서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말 하늘 하나라도 셀 수 없는 그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그 어떤 기득권도 작용될 수 없는 공천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혹시 일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공천에 대한 암행어사안을 발족하겠다는 말씀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일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예, 기자님들 질문 주십시오. 네. 저 디지털타임스입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9일에 공천 일정표가 곧 나올 거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인 것들은 언제쯤 나올지. 그거는 그 1월 2일 날 시도당 위원장, 지방선거 기획단장 연석회를 통해서 사실상 공천 일정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공천 마무리는 후보 등록 한 달 전에 다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아니 4월 중순이죠. 예. 4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역사에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은 3월, 빠른 곳은 3월부터 경선이 진행될 겁니다. 3월, 4월 중순까지 경선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채널A 최정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지선 때 관련된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리는 만큼 지난 지선이나 총선 과정에 있었던 공천 과정도 조사가 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의 한계 혹은 일종의 허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제 대표께서 그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공천 과정 속에서 잡음이나 일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당대표건 시도당 위원장이건 국회의원 혹은 지역위원장이건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후보를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낙하산인데요. 그런 낙하산을 근절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이미 표방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컷오프가 없겠다.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선 기회를 다 보장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억울함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공천을 좌지우지한다는 믿음을 이번에 확실히 없앴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공천 과정에 당원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예비 경선 제도 같은 것들 도입을 통해서 당원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과 관련된 오류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시스템상으로 훨씬 더 개선된 그런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입니다. 그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페이스북에 클릭선거 암행어사단 발족을 언급하셨는데 그 발족 시점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당대표 직권의 일벌백계에 대해서도 언급 주셨는데 그 범위에 어떤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클릭선거 암행어사단은 대표의 어제 그 페이스북 공개 이전에 저에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문제는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 그 후보자 접수, 면접, 경선관리까지 중앙당이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재심도 중앙당이 다 합니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도당에서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비례, 기초비례 전부 다 시도당의 권한입니다. 다만 기초단체장의 재심사, 재심 요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컷오프를 당했다든지 경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시도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당에서 벌어진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당에서 공천관리 재심까지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즉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공천신문고라는 제도입니다. 기초단체장까지는 재심 청구를 중앙당이 할 수 있지만 광역기초원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천신문고를 통해서 억울한 컷오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당에 제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이제 공천신문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천신문고 제도와 어제 당대표가 말씀하신 암행어사 감찰단이죠. 이 부분을 하나의 쌍으로 움직이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공천과 관련된 자금과 문제점, 일탈에 대해서 예방하고 점검하는 그런 단위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논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그 구성 방침 또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또 소상히 또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연합뉴스 한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어쨌든 지선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지선 점검을 하셨을 텐데 2022년 지선 공간위 회의에서 그 이제 타산 지석의 느낌으로 김경 의원님의 단수 공천을 주게 된 경위를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억울한 컷오프를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김경시 전 시의원, 현재 시의원이죠. 김경시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을 보면 그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2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컷오프가 됐어요. 컷오프가 됐고 이제 김경시 의원 혼자만 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 등에 대해서 정밀 심사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우선 이제 컷오프가 된 상태에서 계속 그 결정을 못하고 이제 시간에 몰려서 지역위원장 의견을 수용해서 단수 공천하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과연 그 두 분이 그 컷오프 될 만한 그런 도덕적 흔결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판단인 것 같고 당시에는 지역위원장의 의견이 가장 크게 존중받고 하는 그런 공천 시스템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위원장이건 시도당 위원장이건 또 당 대표분 간에 어떤 특정 누구의 의견이 관철되는 구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억울한 컷오프를 없게 만들고 그 결정은 당원과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공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단수가 되는 경우는 여러 후보자들이 정말로 그 검증 과정 속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결정적 예형 부정적 사유가 확인됐다든지 아니면 뭐 경선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떤 뭐 위법적인 것들이 발견됐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그때 후보가 없을 때 단수가 되는 것이지 여러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경선에 붙이겠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오마이뉴스 유성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 감사드리고, 그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재심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탈락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천 신문고라는 게 어떻게 좀 다른지가 궁금하고요. 암행어사 감찰단이라는 거를 대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게 뭐 뭔지 어떤 건지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김경 시의원 관련해서 재심 청구가 있었다. 근데 아마 그 재심 청구는 이제 컷오프 되신 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 재심위원회가 서울시당에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재심이라는 게 같은 단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용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어요. 자기 부정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재심 기능을 중앙당에서 행사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초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재심 기능을 중앙당에서 행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시도당 일단 분권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중앙당 업무가 너무 더 과도하고 중앙당의 권한이 너무 세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절충한 안이 공천신문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도당 재심을 통해서 인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중앙당 공천신문고의 제소를 통해서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자. 그게 이제 공천신문고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천신문고 제도를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경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단체장에 대한 그 공천 시도당에서 해가지고 하고 중앙당에서는 재심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8년, 2022년도에 많은 분들이 재심을 통해서 중앙당 재심을 통해 구제가 됐고 그분이 경선에 승리해서 구청장의 사례들도 여러 개 있어요. 뭐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위원장들이 보통 이제 뭐 가불평이고 하는 뭐 이런 동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사실 짬짬이 해가지고 유력한 분들을 좀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중앙당에서 부재가 됐고 그분들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고 또 결국에는 이제 당선이 되고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천신문고는 좀 그런 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천 관련된 이제 암행어사는 실제로 그 공천과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될 때 보면 여러 얘기들이 오갑니다. 여러 얘기들이 오가고 또 때로는 투소들도 있고 또 제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 그렇게 들어오면 공적인 권한을 가진 데다 이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심위원회든 공천관리위원회든 이런 데 이첩을 하게 되는데 이첩을 하면 이게 그것 자체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심 기능이라는 게 그 시도당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확보된 제보나 투서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좀 신빙성 있는 점 여부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천신문고를 통해 구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중앙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해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비상징계 권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통해서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할까요? 예,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예, 다시 한번 어쨌든 아니 그 과거의 일로 많은
국민들께 지적을 받고 또 언론으로부터도 호된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이 아니라고 이거 회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거 일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정청래 대표의 말마따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고, 다행히도 우리가 그걸 예방하기 위한 그 공천 시스템을 보완하고 설계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개인이 낙하산으로 일방적 후보를 정하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은 없게, 그래서 당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략공천 권한도 다 내려놓을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반드시 과거의 그런 일부의 불미스러운 일탈을 이번에는 좀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겠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께 그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더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보시고 좀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